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깊이를 파고드는 누구일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 앤 컨설팅은 AI 컴퓨팅 패브릭,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생성형 AI 콘텐츠 등 6가지 미래기술 테마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지난 시리즈에서는 AI 패브릭을 3편에 걸쳐 상세히 분석했고요. 지금은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두세 편 정도 스마트 그리드의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중간에 지난 한 주간 AI 산업 전체를 뒤흔든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서 위클리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잠시만 한눈 팔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 저희가 뽑은 5가지 핵심 뉴스를 통해 지금 AI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하시죠. HBM 패권 전쟁, 삼성의 위기, SK하이닉스의 질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와 코리아 헤럴드 등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을 시작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 테스트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일까님, 이게 그냥 반도체 회사 하나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엘리님 말씀대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그 엔진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데이터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엔진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더 명확해져요. 원래 HBM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MRMUF라는 신공법을 먼저 도입하면서 기술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MRMUF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게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HBM은 D램이라는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때 각 층 사이에 미세한 틈을 무언가로 채워서 튼튼하게 만들고 열도 잘 빼줘야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쓴 MRMUF 방식은 층을 다 쌓은 다음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한 번에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마치 아파트 전체 층에 레미콘을 한 번에 붓는 것처럼요. 반면 삼성이 쓰던 방식은 각 층을 쌓을 때마다 얇은 필름 형태의 보호제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이었죠.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의 방식이 생산성도 높고 열을 빼는데도 더 유리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킨 겁니다. 아하, 아파트 공사에 비유하니 이해가 쏙 되네요. 결국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법을 쓴 SK하이닉스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SK하이닉스는 명실상부한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으로 장기 성장 스토리가 매우 강력히 기대됩니다. 포지티브, 코어 홀딩. 다음 삼성전자는 단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습니다. HBM 부진이 실적과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로의 역전 추이를 면밀히 관찰 필요가 있겠습니다. Cautious, watchful. 마이크론은 강력한 2위로 부상하며 삼성의 파일을 뺏어올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부진에 반사익 기대할 수가 있겠죠. 포지티브, 택티컬.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로봇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된 SF, 휴머노이드 공장으로 출근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 로봇 리포트, 오토모티브 로지스틱스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뤘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실제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BMW는 피규어 AI의 로봇을, 벤츠는 앱트로닉의 로봇을, 현대차는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실제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누굴까님?
이게 과거의 로봇이 춤추고 점프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휴머노이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과거의 시연들은 우리 로봇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라는 기술 과시, 일종의 장기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로봇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즉, 기술 시연, 택 데모의 시대가 끝나고 가치 검증, 밸류 프로포지션 테스트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부터는 로봇이 얼마나 멋지게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24시간 공장에서 고장 없이 인간보다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치 검증의 시대. 와닿는 말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자동차 공장인가요? 자동차 공장은 휴머노이드에게 최고의 시험장이자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고 허리를 숙여야 하는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일들은 기존의 바퀴 달린 로봇이나 팔만 있는 로봇으로는 자동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이유죠. 여기서 성공 모델이 나오면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우리 투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규어 AI, 앱트로닉 같은 관련 비상장사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이들에게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간접수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대차는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시너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가치 재평가 모멘텀을 기대합니다. 파지티브, 롱텀. 그런데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갈 때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다 비틀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 테슬라 옵티머스의 삐걱거림. 세 번째 소식, 일렉트랙, 테슬라 라티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리더가 회사를 떠났고 모터 과열 같은 하드웨어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굴까님, FSD라는 강력한 AI 두뇌를 가졌는데 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위대함이 하드웨어의 물리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던 경험, 즉 바퀴로 굴러가는 로봇을 만들던 전문 지식으로 두 발로 걷는 로봇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절처럼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물건을 섬세하게 집을 수 있는 손, 좁은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엔지니어링입니다. 경쟁사들이 로봇 전문 기업과 협력할 때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다 하드웨어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AI라는 두뇌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두뇌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몸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AI가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로봇이라는 몸이 필요하거든요. 옵티머스의 현재 상황은 AI가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생산 차질과 기술적 문제는 기대가며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회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옵티머스 3세대의 성공 여부까지 보수적 접근 필요합니다. Cautious, high risk. 자, 하드웨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AI를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인프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쟁의 새로운 국면, 빛의 속도로 연결하라. 네 번째 소식입니다. EDNPR 뉴스와이어 등에서 다룬 내용인데 조금 기술적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는 반도체의 데이터를 빨리 넣어주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과 칩 사이를 구리선이 아닌 비트로 연결하는 CPO, 고패키지드 옵틱스 기술을 TSMC가 곧 양산하고 엔비디아가 이걸 쓴다는 소식입니다. 누굴까님, 비트로 연결한다니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AI 하드웨어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칩 안에서 그리고 칩과 칩 사이에서 데이터가 이동할 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리선이라는 좁은 도로에 데이터라는 차가 너무 많이 몰리니 정체도 생기고 연료 나는 거죠. CPU는 이 구리선 도로를 빛의 고속도로인 광섬유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부품을 반도체 칩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빛은 저항이 거의 없어서 전기도 훨씬 덜 먹고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죠. 아, 그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문제와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GPU 하나하나의 성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보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흐르느냐, 즉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TSMC, 엔비디아에게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 기술을 선도하며 AI 하드웨어 시장의 초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고요. 기술의 반영을 정의하는 리더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네요. 바즈레프 코어 홀딩. CPU 시대 개화 시 인텔, 브로드컴 등 광학 부품 및 통신 반도체 기업의 광학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숨겨진 수혜주를 탐색해야 합니다. Watchful for opportunities.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은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법정에서다. 워크데이 집단 소송의 의미.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EPS, 인사이드 테크로 등 법률 전문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의 한 법원이 소프트웨어 회사 워크데이의 AI 채용 시스템이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AI가 내린 판단의 책임을 AI를 만든 회사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누구를까님, 이건 AI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건 AI 산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AI의 편향성이나 오류는 기술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로 다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천억 원의 배상금이 걸린 사법 리스크가 된 겁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AI를 사용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 AI를 만들어서 판매한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단순히 기술 개발만 잘해서는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이제 AI를 만드는 모든 과정, 즉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켰는지, 알고리즘은 공정한지, 결과는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마치 의약품을 만들 때 임상시험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기술과 AI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워크데이, SAP, 오라클 등 B2B AI 솔루션 기업의 AI 책임 소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잠재적 소송 리스크가 새로운 비용으로 잡히겠지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자 리스크 관리 능력이 될 것입니다. Cautious Governance Check Required. AI 거버넌스 및 설명 가능 AI 솔루션 기업들의 AI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로 새로운 시장 개화될 것입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관련 전문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이 필요합니다. Watch for new opportunity. 네, 오늘 정말 중요한 5가지 뉴스를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AI 산업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라는 병목 현상과 기술이 현실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2개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목을 뚫는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죠. 이런 변곡점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 브리핑이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의 깊은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이 명확해지는 그날까지 너디 오라클 리서치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